인지 아시죠? 예. 그 운전하시면서 운전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저의 말에 잘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예, 자, 지금부터 천천히 자기가 앉아 계신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둘러보십시오. 예, 천천히 한 바퀴 360도 앞, 뒤, 옆, 뒤, 앞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둘러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자, 앞으로 봐주시고요. 한 바퀴 삥 둘러보시는 건 고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고개 돌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실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서상진 사장님 무슨 색깔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 바퀴 삥 둘러보시는 동안에 검은 색깔을 보셨을까요? 까만색. 자,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예, 봤으면, 예, 머릿속에 안 봤으면, 예.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내가 검은색을 보고야 말리라. 꼭 검은색을 찾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속도로 한 바퀴 삥 둘러보십시오. 예, 앞뒤, 옆, 좌우로 한 바퀴. 예, 다시 앞으로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검은색이 보였나요? 예, 틀림없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예. 뭐, 첫 번째 했을 때 검은색을 봤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했을 때는 아마 검은색이 더 많이 보였을 겁니다. 네, 첫 번째 검은색이 안 보였던 분도 아마 두 번째는 틀림없이 검은색이 보였을 겁니다. 네, 이제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처음 해보신 분은 서상진 사장이 오늘 사업 설명한다더니 이상한 실험하네, 뭐 이런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 오늘 또 강의에 이렇게 집중해 주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성공의 8단계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쇼도 플랜인데요. 예, 성공의 8단계는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순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순서대로 실천하시면서 예, 이론만 아는 거는 꽝입니다. 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방향은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실천하시면 모두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 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자 명단 작성을 하고 초대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초대 이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 후속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초대 이후에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후속 관리도 또 다음번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초대 사업 설명 후속 관리는 통틀어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만나 나가는 과정인데요. 우리 에이스 센터는 만남 그러면은 자동이죠. 예, 3인 만나면 세 개. 만나면 세 개. 그죠? 예, 한 명을 만나면 세 개. 무조건 제품 전달하고 비전 전달하고 초대한다 하는 거 그죠? 예, 만나면. 네. 그래서 미리 뭐 그 전에 초대가 됐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초대가 안 되고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만났다 그러면 제품 전달하고 비전하고 초대하는 거죠.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서 감동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제품 전달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전하게 되고요. 또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성공의 8단계의 다섯 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자, 사업 설명 쇼도 플랜인데 이제 씨앗에 물과 양분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물론 차후에 후속 관리와 더불어서 이 사업 설명도 물과 양분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물과 양분을 어떻게 잘 주느냐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뭐 씨앗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씨앗이 훌륭했는데 내가 양분을 못 줘서 물과 양분을 못 줘서 잘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쇼입니다. 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내가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예. 쇼, 보여준다. 플랜, 계획을. 그죠? 예. 그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하게 되냐. 어, 첫 번째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 두 번째 뭐 상품 설명, 예, 제품에 대한 얘기, 감동을 뭐 할 것, 세 번째 수당 체계, 예, 뭐 네 번째 회사 경영 및 뭐 비전, 다섯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쇼도 플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본 거죠. 예. 그래서 이 쇼도 플랜은 너무 또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장황하게 해야 된다.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예. 짧고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죠. 예, 그리고 내 생각을 너무 그냥 설득하려고 그냥 푸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너무 푸시해서 내 생각을 막 이렇게 막 전하려고 처음에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내가 뭐 감동을 했는데 야, 뭐 절대 제품, 절대 품질 뭐 이거 그냥 야, 입이 그냥 안 버려, 절대 계급품은 막, 계급품, 거품을 물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막 이렇게 뭐 거품을 품어내잖아요. 회사 억수로 좋아. 막, 야, 나누는 거 1등이야. 막, 경영 철학, 뭐, 회장님 억수로 좋아.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상대방은 그런 부분에 참 공감을 해내기가, 처음부터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네? 그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막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죠? 예.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경청하고, 그런 대화로 이렇게 적절하게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 있는 1, 2, 3, 4, 5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녹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쇼드 플랜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격식에 얽매이려고 하고, 너무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딱 회사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고, 마케팅 플랜 설명하고, 비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 짧게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예, 물론 조금 격식을 차려서 할 때도 있습니다. 예, 뭐 파트너가 초대됐다든지 또는 뭐 파트너의 후원을 나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조금 격식을 가지고 뭐 PPT도 준비하고 뭐 그럴 경우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격식 있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뭐 일반적으로 내가 지인이라든지 뭐 사람들을만 컨택하고 이렇게 할 때 쇼도 플랜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고요. 예. 그 속에서 1, 2, 3, 4, 5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되는데요. 저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 저는 애터미가 아니라, 외국계, 미국계 ACN이라고 하는, 네, 그런 다른 네트워크 회사를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대학교 동기들이 소개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는데, 대학교 동기들이 권유를 했죠. 다른 네트워크를 권유를 했는데, 처음에는 막 뭐라 했죠. 이놈의 새끼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고 말이지. 응? 그, 뭐, 꼭대기에 있는 놈이나 돈 벌어 가는 일인데 그런 거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 했는데, 대학교 동기들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또 신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또 연세대학교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처음에는 좀 씩씩거렸지만 어찌됐든 소드 플랜입니다. 예. 소드 플랜은 짧게 짧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예,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푸시하지 않고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1, 2, 3, 4, 5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인데요. 들으셨는가 모르겠네. 예. 저는 그 애터미를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대학교 동기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게 애터미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대학교 친구들이 ACN이라고 하는 미국계 네트워크 회사를 소개를 했어요.
알뜰폰 그 다단계였는데요. 저도 처음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막 뭐라 했죠. 이놈 씨그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응?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고 말이지. 사람들이나 끌어당기고 말이지. 응? 피해나 주고, 응? 그 윗대가리들만 돈 버는 그런 일을 왜 하냐고 막 처음에는 좀 씩씩거렸죠. 근데 친구들이 그런 거 잘 알아봤고,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다. 뭐 우리들이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산에도 같이 다니고, 뭐 등산도 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알아는 볼게. 라고 한 게 이제, 결국에는 애터미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저기 뭐죠? 예, 공정거래위원회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뭐 교보문고 가서 책방에 가서 책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어, 한국 네트워크 신문을 알게 됐어요. 그 네트워크 한국 네트워크 신문일 거예요. 예. 그 신문에서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역사,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해서 한 50회 정도로 연재를 했는데, 그 연재한 걸 해설해주는 유튜브가 한 명 있었어요. 우연히, 그전에 저 유튜브도 안 했는데, 그 유튜브 해설해주는 유튜브를 하나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유튜브 강사가 우리나라 네트워크 역사에서 쭉 그 신문에 실린 걸 해설해 주는데, 뭐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거기서 애터미가 나오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야. 미국계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회사에 이런 회사가 있었네. 그 당시 매출이 1조가 조금 넘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1등 한 해 만에 막 이래서 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관심이 탁 하게 됐고, 어우,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에 나도 모르게 많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쭉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 결국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게 되고, 또 남해진 국장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저의 애터미를 만난 동기는 그렇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품 설명인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를 선택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부업이었죠. 예. 처음에는 이제 보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 사업을 하면서, 어찌됐든 뭐 좀 제품도 전달하고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써보지도 않은 걸 팔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써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 뭐 회장님이 얘기하신 사업자의 한 가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는 저에게 이제 들려오지는 않았으니까. 회장님은 처음에 사업하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영상도 제가 그 당시 듣긴 들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써봐야지 뭐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써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해모임이었고 앱솔루트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번 써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써보기 시작한 게 앱솔루트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고요. 해모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화장품은 처음에 감동이 있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생판 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남자 화장품도 안 발랐어요. 예, 얼굴에 전혀 안 바르는 사람이 뭐 앱솔루트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화장품을 얼굴에 갖다 발랐는데 뭐 감동이 확 왔겠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냥 꾸준하게 썼습니다. 꾸준하게 썼는데 한 1년여 지나고 나서 막 큰 감동을 저에게 왔죠.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저에게 밀려왔는데요. 예, 아무튼 처음부터 이렇게 저처럼 제품에 대한 감동이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앱솔루트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확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1년 후에는 어떤 사람은 뭐 1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적어도 3개월 후에는 어떠한 제품이든지 무조건 감동 옵니다. 600여 종의 제품이 있는데요. 그죠? 예, 어떤 걸 쓰더라도. 예, 아니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다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해모임은 조금 저에게 처음에 좀 저기 뭐 감동이 왔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해모임을
탁 한 풀을 먹었는데, 어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는 피로감이 확 이렇게 사라지는 걸 확 느꼈던 거죠. 예. 그래서, 야, 이거, 피로도를 확, 감소시켜 주는구나. 뭐, 면역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 포 먹고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근데, 피로감이 확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역시 해물도 꾸준하게 먹게 됐는데요.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감기가 또, 그러니까 봄철에 제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 감기가 한 번씩 어느 해인가부터 계속 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감기는 완전히 뚝 떨어졌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예, 여타 다른 제품,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을 지금 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세 번째 수당 체계인데요. 이제 셔도 플랜 사람들 만날 때 이제 수당 체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수당 체계는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당 체계에 대해서. 무한 단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꿈의 마케팅. 저도 이제 무한 단계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가 있지? 예, 예.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는 무한 단계다. 다단계가 아니라 무한 단계다. 이러면서, 예. 야, 궁금하지 않냐? 뭐, 예, 무한 단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무한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막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저는 예, 무한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잖아요.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그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없는 추천 수당 없는 조건 있잖아요. 강제 조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추천 수당 없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더구 임페리얼처럼 막 가슴 떨리고 막 부르르 떨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강제 조항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원리 원칙을 진행하고 있다. 올바른 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느낌은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대학교 친구들이 소개한 그 회사가 진입비가 있었어요. 가입비는 없었지만 진입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내고 했는데 그 100만 원 속에 50만 원어치 제품을 주더라고요. 50만 원어치. 제품은 이제 50만 원치 주고 그 명세서에 보니까 나머지 이제 50만 원 갖고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만 원 갖고 나를 추천한 사람 뭐 5만 원. 그 위에 사람 또 5만 원. 또 뭐 그 위에 사람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걸 나눠 먹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우리 애터미 그 수당 체계 설명 들어보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다. 뭐 어찌됐든 그런 선택을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좀 변칙적인 강제 조항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강제 조항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네트워크 회사들은 그런 강제 조항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강제 조항을 통해 추천 수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초기에 이제 돈이 좀 되게끔 만들어 놨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그런 강제 조항들을 이렇게 달아놓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간파하셨다시피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마트에 가는 소비자, 뭐 쿠팡에 가는 소비자, 뭐 아마존에 가는 소비자들을 우리 소비자로 땡겨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제품으로 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예, 또 나갔네. 예, 마무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가만히 있어봐라.
예, 그래서 강제 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장님은 그걸 일찍이 간파를 하시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으로 전 세계 유통을 장악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를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그 부분이, 구분이 됐죠. 예, 그래서,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애터미는 돈이 안 된다. 다른 회사들은 초기에 돈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가보면 그런 그 초기 진입비들이 있는 거, 그것 갖고 나눠 먹게 해가지고 막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된다라고 하고 초기에 돈이 되는 대로 가야지. 그게 사업자지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걸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예, 원리 원칙적으로, 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과서대로 실현하고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우리 애터미 회사밖에 없습니다. 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 이런 강제 조항이, 그 뭐, 이도구 임페리얼은 그 다단계를 17년간이나 했으니까 한 방에 알아본 거잖아요. 이런 사실. 한 방에 딱 느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를 비롯 저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왔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코알 진입이 없어야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이렇게 막 가슴이 떨리거나 막 야, 엄청나다 이런 게 없다니 이런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 이 강제 조항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커다란 그 원리 원칙인지 강력한 힘인지 모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 유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애터미가 우리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인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수당 체계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예, CEO에 대해서, 나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예, 저는 또 회장님에 대해서 예, 처음에 한 60%쭉 믿었는데요. 예, 지금은 100%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100% 신뢰하고 있고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려 그러면 네, 회장님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성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뭐 맹종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회장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신뢰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제가 한 60% 믿었는데 100% 신뢰하게 되듯이 여러분도 100% 신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제일 잘 알라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의도,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의 의도가 다 나와 있듯이 애터미를 잘 알라 그러면 애터미를 창업하신 분의 매뉴얼, 설계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창업자가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왜 애터미를 창업했는지 설계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분을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파트너와 동시에 임페럴 마스터로 승급하는 꿈을 키우고 있고요. 예, 어머니께 하나 카드를 꼭 드려서 무제한 하나 카드를 드려서 어머니가 무제한으로 남은 생에 카드를 마음껏 쓰시면서 남은 생에 행복하고 아들 걱정 없이 살아가시게 해드리는 게 저의 애터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예, 예, 두 번이나 튕겨져 나가서 예, 죄송하고요. 두서 나름 예, 편안했지만 그래도 예, 진정성 있게 저의 진심을 담아서 강의한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 성공의 8단계 다섯 번째 쇼드 플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압축골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누실 분은 이렇게 별로 없는데 우리 박사모님은 좀 스피치가 힘들 것 같고 이재용 사장님도 좀 그 오늘 힘드시다고 그랬어요. 화면은 켜고 있어도. 그래서 아,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 이렇게 딱 성공의 8단계 사업 설명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그, 우리 어머니가 연금을 받고 계세요. 연금을 받고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아도 웬만한 그 남자들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그 일을 하셨을 때 돌아가셨던 그 산재로 해가지고 그걸 연금으로 받고 계셔서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오히려 도움을 줄 정도로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참 부럽더라고요. 부럽고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걸 알아보던 중에 서상진 사장님을 통해서 이 애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애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야, 이거 물건만 써도 6만 원만, 1년에 6만 원만 받아도 이득이겠다. 포인트가 또 안 없어진대요. 1년이 돼도 안 없어지고 2년이 돼도 안 없어지고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이게 매력이었어요. 다른 곳을 보면 막 1년 안에 거의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새로 하고 또 가게가 문을 닫으면은 문 닫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포인트가 없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야, 이거 그냥 물건만 써도 이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받고 우리 아들의 비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이렇게 좋은 제품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또 먹어보니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폼클렌저의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폼클렌저는 쓰면 얼굴이 당겼는데 이것은 마치 로션을 바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깨끗이 씻기면서. 그래서 그러면 1년 한번 물건을 써볼까? 한 1년간 써볼까 제대로? 그랬더니 1년간 한 1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았어요. 야, 이거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물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반한 것은 딱 처음 세미나를 갔는데, 사원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때 저는 전율이 흘렸어요. 머리에서 발까지 막 쫙 흐르더라고요. 야, 이 회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네. 그러면서 이 그 사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사업체라면은 정말 믿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업 설명에 있어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무한 단계고 없어지지 않고 가입비, 진입비, 후원, 뭐 추천 수당 이런 것이 없이 그리고 또 같은 그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조합 형태로 서로가 서로를 그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이 사업은 좋다. 그리고 또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고 이제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으로 또 회사가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런 모습 또 하나는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게 또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늙을 때까지 사용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고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노년에 용돈을 주는 할머니가 되겠다.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가 되겠다. 이런 매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선교헌금도 하고 싶고, 선교 후원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갖춰놓으면 선교사님 후원도 할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 후원도 할 수 있고,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스피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블루투스로 해놓으셨나 보다.
예, 안 들립니다. 그럼 이걸로 마칠까요? 아유, 애석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방송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여기에서 모든 걸 마치고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로 마치겠습니다. 사운드 준비, 야, 시작. 영원한 소중히 여겨 여기며 한다. 믿음의 믿음의 늘 하며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